저는 삼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남들보다 20대를 늦게 시작했어요. 군대를 제대하고 2학년으로 복학을 하니까 벌써 25살이었고 당연히 취업도 늦었습니다. 그런데도 저는 29살 때 억대 연봉을 만들었습니다. 입사한 지 1년 반 만에 팀장이 됐고 5년 정도 회사 생활을 하다 지금의 회사를 창업까지 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자랑하려고 말씀드린 건 아닙니다. 오히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 반대예요. 저도 처음에는 그냥 되게 열심히 하면은 다 될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대학교 때도 1학년 때부터 4학년 때까지 알바를 쉰 적도 없었고 매일같이 핫식스를 먹어가면서 막차 타면서 이렇게 1시간 반 정도 되는 학교와 집을 왔다 갔다 하면서 열심히 살았던 것 같아요. 회사 1, 2년 차 때는 새벽에 매일 들어갔어요. 그래서 택시 타고 가고 다음날 또 빨리 출근하고 하는 그런 생활을 한 1, 2년간 정말 열심히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다시 생각해보면 이렇게 바쁘게 했던 게 제가 늦게 시작했던 20대를 이렇게 결과를 바꿔줬다라고 생각이 들지를 않는 거예요. 오히려 그 전에 있었던 몇 가지 선택들이 훨씬 더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려고 해요. 만약 제가 20대로 다시 돌아갈 수 있으면 저는 정말 딱 이 세 가지에 집중을 할 것이고 그러면은 분명히 지금보다도 한 몇 배는 더 성장해 있었을 수 있지 않았을까? 라고 확신합니다. 그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내 인생을 베팅할 만한 판을 고르는 거예요. 20대 때는 원래 바쁘죠. 스펙 쌓아야 되고, 취업도 준비해야 되고, 또 학교 생활도 해야 되면서 이것저것 취미도 해야 되고, 그리고 다들 열심히 하다 보니까 뭔가 안 하면은 좀 뒤처지는 것 같고, 저도 그랬습니다. 늦게 시작한 20대를 좀 만회해 보려고 정말 일 저 일 다 했던 것 같아요. 정말 열심히 찾아다녔습니다. 근데 지금 와서 보면 정말 20대가 중요하기 때문에 오히려 바쁘게 살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앞으로의 내 인생을 어디다가 베팅할 것인가. 그 승부처를 발견하는 겁니다. 저는 마치 알바를 할 때 그 일이 제 평생의 일이 될 것처럼 생각했던 것 같아요. 결혼식 알바, 결혼식 비디오 촬영 알바도 좀 잠깐 했었는데 그때도 정말 열심히 했고 근데 지금 그 일 안 하고 있죠. 그리고 국어 선생님도 학원에서 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뭐 완전히 관련 없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좋은 일이에요.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하는 거 너무 좋은 일이고 그 과정에서 배우는 것도 많습니다. 그런데 20대에 지금 여러분들이 하고 계신 일 앞으로 평생 하는 일과 같을까요? 오히려 20대 때의 경험은 내가 앞으로 정말 이 분야를 잘할 수 있고 그리고 내가 되게 좋아해서 이 분야에서 남들보다 오랫동안 하다가 나의 경쟁력을 만들 수 있는 이 영역을 찾는 그 과정이 이 20대의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루하루를 정말 막 미친 듯이 살다 보면 오히려 이 일은 되게 열심히 했는데 정작 가장 중요한 내가 이 일을 왜 하고 있지? 혹은 내가 나중에 어떤 일을 해야 되지? 라는 생각들을 좀 놓치게 될 수도 있다라는 뜻이에요. 제 이야기를 잠깐만 좀 드려볼게요. 제가 대학생 때는 프로그래밍이 막 붐이었습니다. 그래서 문과에서도 프로그래밍을 해야 된다, 배워야 된다, 이런 것들이 유행이었던 것 같아요. 기회라고 생각했죠. 아, 저기가 지금 막 뜨고 있는 어떠한 업종이 있구나. 그래서 그때 개발자만 되면은 막 취업도 너무 잘 되던 약간 그런 때였습니다. 또 다행히 면접을 잘 열정적이게 봐서 합격을 했는데 그렇게 열심히 하다 보니까 회장까지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4학년 졸업을 앞둔 시점인데도 졸업은 차라리 좀 미뤄두고 나는 여기 동아리 활동을 더 하겠다라는 마음으로 어떻게 보면 그 회장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웃긴 건 저는 여전히 프로그래밍을 정말 하늘도 쓸 수 없다라는 겁니다. 전혀 몰라요. 근데 왜 할 수 있었냐? 저는 그때 그게 좋았던 것 같아요. 프로그래밍 자체가 좋았던 게 아니라 그 프로그래밍을 통해서 창업을 하는 동아리였거든요. 멋쟁이 사자처럼이라는 동아리였는데 이렇게 학교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서비스들을 막 우리 조 친구들이랑 만들어서 이렇게 사람들한테 소개하고 그 다음에 학교에 어필하고 이게 막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서 우리 이거 해보자 저거 해보자 이렇게 아이디어를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사실 프로그래밍 동아리다 보니까 프로그래밍을 배우려고 노력도 많이 했어요. 근데 그때 딱 알았죠. 아, 나는 이 길이 아니구나. 정말, 남들은 막 재밌다고 하고, 막 감동을 받고, 내가 이걸 만들었어 하는데 정말 저는 너무 머리 아프고, 하나도 재미도 없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언제가 재밌었냐면, 그때 우리 학교에 스쿨버스가 있었는데, 이 셔틀버스가
어디에 와 있는지 위치를 알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센서를 달아서 학교에 지금 어디에 있는지를 좀 위치를 알려주는 앱을 만들면 좋지 않을까? 라고 해서 그런 것들을 만들어 가는데 그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심지어 만들어진 다음에 그거를 학교에 어필해서 우리가 이렇게 필요한 서비스를 만들었으니 학생들한테 홍보하게 돈을 좀 달라. 혹은 중앙 동아리로 좀 승격을 해달라. 이렇게 얘기하는 게 너무 재밌더라고요. 그때 깨달았죠. 내가 인생을 걸고 승부를 봐야 될 곳은 이 창업이라는 중에서도 이 기획자구나. 그러면 이 기획자는 뭘 잘해야 되는 걸까? 결국 기획자는 내가 만든 상품과 서비스를 소비자들이랑 연결시켜주는 일을 하는구나. 그러려면은 지금 어디 취업을 하는 게 좋지? 난 지금 아직 능력이 그 정도까지 없는데 라고 생각을 하게 됐고, 그때 당시에 또 TBCF 이러한 TV 광고들은 이제 점점 더 사람들이 안 보고 점점 더 인스타그램, 페이스북과 같은 이러한 영상들을 통해서 광고들을 막 접할 때라 저는 디지털 마케팅 회사인 에코마케팅에 입사를 하게 됐습니다. 정말 어렵게 정말 악명이 높은 회사였어요. 일이 빡세기로. 그런데 입사를 딱 하고 나서 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5년 만에 한 회사가 5배, 7배 정도를 확 크는 거예요. 일이 너무 힘들었다 보니까 저보다 먼저 입사한 선배분들께서는 너무나 계속 퇴사를 하셨고, 또 후배들은 막 매달 엄청나게 들어오니까 1년 반 만에 금방 팀장이 돼버렸습니다. 해야 할 일은 너무 많고 사실 한 사람이 맡아야 될 일도 너무 많다 보니까 정말 이 회사가 커져가면서 생기는 그런 좋은 기회들을 다 잡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그거를 정말 잡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했고, 그 결과 되게 늦게 시작한 이 20대였지만 어떻게 보면은 딱 2년 만에 정말 빠르게 이 변화의 폭에서 많은 역전들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었냐면요. 20대 때 정말 바쁘게 지내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그건 좋은데 자기 모든 에너지까지 다 쏟아서 정말 이 미래에서 정작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고민을 할 에너지까지 쏟지는 말라. 그 일부의 에너지를 남겨서 내가 평생 승부를 봐야 될 곳은 어디지? 어디가 기회가 지금 막 일어나고 있지? 이러한 것들을 눈뜨고 정말 크게 봐라. 여유가 있어야 생각을 하게 된다. 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조금씩 고민하고 지켜보고 있다 보면은 어느 순간 여기구나. 여기가 지금 완전 기회구나. 라는 것들이 딱 감이 오실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승부를 보는 겁니다. 거기서 시작하는 거예요. 첫 사회생활 하면 사실 누구나 다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누구는 1년, 2년 만에 정말 막 저까지 나아가고 있고, 누구는 그 일을 10년 해도 큰 차이가 나지 않는 그런 상황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저는 그 차이가 노력의 양에서 생긴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 처음의 시작을 이렇게 급성장하고 있는 기회에서 시작하느냐, 거기서 갈린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요, 그 기회의 판 안에서도 제 강점을 발휘할 수 있는 영역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좋은 판을 골랐다고 해서 다 성공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오히려 여기서부터가 더 중요합니다. 20대 때는요, 같은 좋은 기회 영역에 왔다고 하더라도 누군가는 그 기회의 파도를 타고 정말로 크게 성공하는 반면에 누구는 파도에 빠져서 허우적대고 다시 이제 되돌아가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저는 그 차이가 이 기회와 나의 강점을 조합해냈느냐 못했느냐로 갈린다라고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사람마다 다 강점이 다르죠. 누구는 기획이 강할 수도 있고, 누구는 논리가 강할 수도 있고, 누구는 설득을 잘할 수도 있고, 누구는 반복되는 업무에 성실하게 하는 걸 잘 수도 있어요. 근데 20대 처음에 제가 일을 시작할 때 보잖아요. 그러면 내가 잘하는 영역에 제가 놓여 있을 확률이 굉장히 적습니다. 그냥 필요한 곳에 놓이게 돼요. 근데 당연히 그러면 결과가 좋을까요? 미숙할 거 아니에요. 미숙한데 안타까운 점은 내가 그 너무나 이 약점, 그러니까 내가 못하고 있는 부분에 내 모든 에너지와 또 노력을 다 또 이 약점을 보완하는데 쓰인다는 거예요. 쟤는 왜 저렇게 잘하지? 나도 잘하고 싶은데 왜 이렇게 안 되지? 이러한 책하면서 난 왜 이렇게 영어를 못하지? 난 왜 이렇게 영업을 못하지? 쑥스러움이 많지? 그런데 이렇게 내가 부족한 부분을 채우려고 막 노력을 하잖아요. 하나하나 채우는데 굉장히 오래 걸리는데 그걸 채운다고 해서도 부가 생기지가 않더라고요. 정말 중요한 보상이라는 건요. 제가 이 영역의 크고 작고를 떠나서 어떤 한 영역에서만이라도 내가 압도적으로 1등이라는 그런 포지션을 딱 갖잖아요. 그러면 그에 상응하는 대가가 반드시 옵니다. 그래서
20대 때는 내가 가장 나의 장점을 잘 발휘할 수 있는 이 영역으로 나의 포지션을 자꾸만 옮겨야 돼요. 거기서 뭐 인정이 필요하면 노력해야죠. 그리고 그 과정으로 가기 위해서 내가 부족한 점을 채워야 된다라 그러면 채워야죠. 그런데 이 채우는 게 목표가 아니라 내가 강점으로 내 포지션을 완벽하게 발휘할 수 있는 가기 위한 그 여정이라는 그런 맥락에서 이걸 보완해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약점으로 승부를 보겠다라는 게 아니고, 만약에 이 기회의 영역에서 제 강점인 포지션까지 찾잖아요. 그러면 이런 생각이 들 겁니다. 와, 나 이렇게 즐기면서 일을 하는데 이 돈 받아도 되나? 라는 그런 생각이요. 저가 이렇게 일을 안 하고 쉴 때도요. 제가 막 그렇게 좋아하고 강점인 영역에 있으면요. 제 모든 취미생활 혹은 휴식도 그 일을 하는 데 있어서의 연장선으로 도움이 되는 막 인풋들로 연결이 돼요. 그러니까 남들은 일하는 시간에서만 이러한 그 경쟁력을 확보한다면 24시간이 계속 경쟁력이 되는 거예요. 20대 때 그 차이가 요만큼이었는데, 만약에 24시간 동안 계속해서 이러한 쌓이는 구조를 가진 사람과 일터에서만 마지못해서 일을 하는 사람과 이 격차가 50대 되면은 어떻게 될까요? 사실 30대만 지나도 정말 그냥 말도 안 되게 차이가 납니다. 이게 너무 중요해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요. 사람을 보는 눈을 길러야 됩니다. 뭐 당연한 얘기죠. 근데 친구와 뭐 다른 사람을 보는 눈 이런 거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뭐냐면 제가 이러한 기회들이 막 많아지는 그런 카테고리에서 나의 강점을 막 발휘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좋은 제안이 들어오게 됩니다. 이거 같이 한번 안 해볼래? 이거 한번 해볼래? 너 아니면 나 대신에 이거 한번 맡아서 해볼 생각 없어? 이런 기회들이요. 내가 창업할 어떠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더라도, 아니면은 창업 멤버로 뭔가 제안을 받거나 혹은 이런 리더로 제안을 받거나 분명히 역할을 맡길 만한 그러한 제안들을 받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때 이게 정말 너무너무너무 중요한데요. 이 제안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요. 이 제안을 하고 있는 그 상대방 있죠? 이 상대방이 누구인지에 따라서 이 제안이 결정하고 말아야 되는지를 더 중요하게 판단할 때가 많더라고요. 20대 후반 그리고 30대 초반일 거예요. 아마 이때쯤 되면. 근데 정말 제대로 믿을 수 있는 사람을 만나서 이렇게 나의 인생을 다 걸고 베팅을 한번 해보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그게 성공하면 정말 빠르게 그냥 대기권을 돌파하게 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어떤 사람인지를 제대로 판단하고 이 보는 눈을 가지고 이 사람이랑 함께하면 내가 인생을 한번 걸만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판단을 할 수 있는 눈을 갖추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럼 어떻게 갖추냐고요? 사실 경험만큼 정답은 없겠지만 그 중에서 제가 딱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상대방을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보려면 말이 아니라 행동이 아니라 패턴을 봐야 됩니다. 패턴. 사람은요, 패턴의 동물이에요. 패턴. 정말 무섭게도 일관된 패턴을 가지고 움직이거든요. 이 패턴은 습관이라고도 하는데 어떠한 본인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 행동으로 발현되고 그 행동이 누적돼서 패턴으로 고착화되어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어디 주차를 할 때 벽에 바짝 붙어서 주차하시는 분 있잖아요. 매너차라고 하죠. 옆 사람이 열릴 수 있는 그 공간을 충분히 마련해주기 위해서 내 쪽은 조금 이렇게 붙여서 벽 쪽에 붙여서 주차를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의 패턴은요. 상대방이 불편할 거를 고려하는 게 여기에 디폴트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다른 영역에서의 이러한 같은 코드가 적용되는 이러한 패턴들을 보면서 저 사람은 나중에 배신할 사람이구나 혹은 신뢰할 수 없는 사람이겠구나, 이런 것들을 판단할 수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작은 것에서부터 믿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큰 거에서 문제가 생깁니다. 본인이 내뱉으면 반드시 지키려고 노력하고 정말 공과 사를 뚜렷하게 이렇게 구분하려고 하는지, 그러한 생각은 있는지, 이런 것들을 그 패턴의 차원에서 보시면서 이 사람을 판단하셔야 돼요. 그래서 정말 믿을 수 있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면 같이 한번 인생을 멋지게 한번 만들어 보는 거죠. 그 다음부터는 본인을 계속해서 증명해 가는 과정이에요. 이 과정은 계속해서 시간이 필요합니다. 어쩔 수 없어요. 그런데 그 시간들이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엄청나게 빠르게 질주하는 방향이 될 거예요. 그러다가 오랜만에 친구들을 딱 만나잖아요. 30대 많이 됐는데. 그러면 이제 와서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나는 다시 방향을 고민하고 있어 라고 하는 친구분들도 많고요. 그리고 나의 강점을 아직까지 여기서 못 발현해서 어쩔 수 없이 계속해서 제가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곳에서 있는 친구들도 꽤 많아요. 이 앞선 세 개를 딱 잡고 30대를 맞이하고 이 질주의 30대를 보내신다면 정말 그야말로 너무나 부러운 그런 30대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지금 기회가 어디에 있지? 오히려 바쁘지 않게 지내면서 그 기회를 보는 눈을 정말 눈을 크게 뜨고 바라보는 겁니다. 두 번째는 그 영역에 들어가서 내 인생을 걸고 베팅을 하고 있는데 정말 열심히 할 거잖아요. 그런데 그 열심히 더 꽃피울 수 있는 나의 강점이 발현될 포지션으로 가기 위해 내 최선을 다하자. 이게 두 번째고요. 마지막으로는 이렇게 제 자리에서 빛나는 사람이 되어 있으면 반드시 좋은 협업 제안이 올 텐데 그때 내 인생을 걸고 또 한 번 도전을 할 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이 사람을 제대로 보자 입니다. 이렇게 저는 다시 20대로 돌아간다면 정말 이렇게 할 것 같아요. 물론 열심히 산 거에 대한 후회는 없어요. 그런데 더 열심히 살진 않을 거예요. 오히려 한두 개 정도 좀 일을 덜 하면서 어디가 더 기회지? 나는 어떤 사람이지? 내 강점은 뭐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더 많이 고민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만약 어떤 고민들이 좀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좀 하나하나 이렇게 보면서 좀 댓글로 답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저는 이 사업가로서 그리고 이렇게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청년으로서 제가 생각하고 있는 어떤 고민들을 나누면서 영상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해주시면 정말 큰 힘이 날 것 같으니까요.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